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트레이너 최샘 최원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하고 연결을 해서 질문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질문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의 형태가 바로 그릇이라고 하면 그 그릇에 이제 내용물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물을 담을 때 어떠한 기준이냐가 오늘 설명드릴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라고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중요한 요소 두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역량 또는 NCS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아실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량 또는 NCS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평가에 가보면 역량이나 또는 NCS가 평가의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공통분모인 역량이 뭔가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저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며칠을 걸려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이론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면접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면접관들이 역량이 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에 대한 정의를 짤막하게 살펴보면 어떤 조직 내에서 개인들이 역할을 수행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내적인 특성이라고 정의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 내재적인 특성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발휘되는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재적인 특성을 파악하려면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인데요. 이거는 발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기록, 명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면접에서 다른 평가에서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구체적인 행동, 즉 내재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 판단 기준이고요. 이 구체적인 행동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질문을 구성하는 기준이 뭐다? 바로 지원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즉 요구하는 역량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행동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역량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그 행동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행동들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질문을 만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가 이 대표적인 행동을 갖고 있는지를 면접 장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행동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특정 상황이나 행동을 통해서 지원자가 우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대표적인 행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파악하는,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을 통해서 평가에 대입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부합하는지를 연결지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 내용을 만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평가 기준입니다. 제가 굳이 평가 기준이라고 앞에 역량과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건
평가 항목에 정의만 나와 있고요. 보통 역량이란 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역량을 사용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대표적인 행동들을 나와 있지 않은, 즉 역량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이 되겠죠.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할 때 면접관이 주의해야 될 점은 본인이 관심을 가거나 또는 뭔가 본인의 호기심을 끄는 상황이 나오면 판단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줄 수 있도록 행동에 대한 정의나 또는 행동들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 모의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면접관이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지원자의 대답에 매몰돼서 평가 기준과 동떨어진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 것을 짚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건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활용의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몇 번 사용하고 나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노출이 돼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방법이 뭐다? 첫 번째는 자소서를 많이 분석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결할 수 있는 심층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대표적인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것.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면접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질문을 만드는 기준인 역량 또는 NCS,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평가 기준이다 라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